오늘은 교과서 34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보시면 안전여행을 위한 계획 수립과 대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누이 말했던 것처럼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계획부터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계획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제 여행 중에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처하는 부분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람직한 여행의 첫째는 안전이다. 여행 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안전과 관련된 정보이다. 따라서 여행 대상 국가의 안전 정보, 여행 대상 국가의 안전 정보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여행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도 파악해야 한다. 어디에 가면 파악을 할 수 있느냐? 외교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개인 블로그 등에서 이런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저번에도 배웠던 것처럼 이런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서 제공하는 정보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은 높지만 생생함은 조금은 떨어진다. 하지만 반대로 개인 블로그와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은 조금은 떨어지지만 생생함은 높아진다. 이런 정보들이 있었으니까,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각각 나에게 맞는 정보를 찾아서 적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차별적 테러도 여행자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 치안이 불안한 국가도 있고 종교적으로 금기시하는 것이 많은 국가도 있다. 여행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는 여행자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꼭 확인하자. 아래쪽에 보시면 여행 시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실제 사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A는 이탈리아 여행 중 경찰로 위장한 남성. 실제로 일반인들이 경찰의 신분증을 위조해서 소지품을 검사하려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다짜고짜 여권을 보여달라 하여 소지품 검사를 당했다. A는 어리둥절하여 모든 짐을 보여줬고 그는 짐을 뒤진 다음 문제가 없다는 듯이 가방을 건네준 뒤 유유히 사라졌다. 그런데 상점에서 지갑을 꺼내려는 순간 지갑이 사라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검사를 하면서 지갑을 훔쳐간 거죠. 다음 두 번째 사례는요. B는 인도 중부 지역을 장기간 혼자 여행하던 중 호랑이 사파리에 나섰다. B는 사파리를 안내하던 현지인 남성이 건넨 맥주를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성폭행을 당했다. 경찰에 잡힌 용의자는 인도 지방법원으로부터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라고 되어 있고요. 사례 세 번째는 C는 여름방학을 맞아 단기 취업차 케냐를 방문했다. 귀국길에 오른 C는 공항 부근에서 마약 사범으로 몰려 3일간 구치소에 구금되었다. 현지의 한 회사 직원으로부터 목각 인형을 배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이 화근이었다. 1년 넘게 소송 공방이 이어진 뒤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실제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례를 선생님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싱가포르라는 나라에서는 외국 사람들이 입국을 할 때 자신이 숙박하는 호텔 이름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숙박을 하는 호텔 이름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입국 심사에서 거부당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너가 어디에서 잘 것인지를 말하라 라고 하는 거겠죠. 두 번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 총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 푸동 국제공항에서
우리 한국인 가족 아이가 가진 장난감 총을 기내에 반입하려다가 중국 경찰의 조사를 받고 겨우 풀려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터키의 한 술집에서 혼자서 여행하던 사람이 술 한 잔을 마시고 350만 원 정도의 요금을 내야 하는 그런 처지에 빠진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술집 주인이 자신이 마피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위협을 가하면서 돈을 많이 내라고 했었는데, 이 여행자 같은 경우에는 영사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다행히 도움을 받아서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라도 나중에 여행을 갔는데 위급한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영사 콜센터, 언제나 이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긴 한데요. 만약에 기억을 못 한다라면 단축번호 혹은 이제 여러분 즐겨찾기에다가 이 번호 정도는 하나 저장을 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국가번호 82는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2는 지역번호 서울 02에서 공자를 빼고 2가 될 거고요. 3210에 0404 영사. 자, 영사 콜센터 영사다. 그래서 국가번호 82에 2 3210번에 영사. 그래서 이곳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3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지 언어를 모를 경우를 이런 비상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이 꼭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선생님이 하나 더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바로 지금 화면이 이게 제가 옆으로 돌려보려고 했는데 옆으로 돌아가지가 않아서, 이게 여러분 고개를 살짝 해서 보시면은 이게 바로 외교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해외 안전 여행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한 6가지 정도로 나와 있어요. 왼쪽에서 아래쪽에 보면은 동행 서비스, 국가 지역별 여행 경보, 여행 전 점검 사항, 위기 상황별 대처 매뉴얼, 신속 해외 송금, 다양한 측면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위기 상황별, 분실 도난 당했을 때, 여권 분실 당했을 때, 현금 및 수표를 분실했었을 때, 항공권 분실, 수화물 분실 등 다양한 위기 상황별 대처 매뉴얼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내가 가려고 하는 나라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철수 권고 특별 여행 주의, 니제리도 마찬가지 철수 권고, 러시아, 레바논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리비아는 대놓고 여행 금지 지역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내리고 막 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 같은 경우도 철수 권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여행 금지, 예멘도 여행 금지, 이라크도 여행 금지. 그래서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나라가 현재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제 여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철수 권고에 여행 금지에 특별 여행 주의까지 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 안전 여행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외교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해외 안전 여행이라고 여러분이 플레이스토어 혹은 어디죠? 아무튼 그 애플리케이션 다운받는 곳에서 이거를 치면은 외교부에서 운영을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매뉴얼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혹은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한 걸음 더의 안전 지식의 중요성입니다. 2004년 인도양에서 발생한 지진 해일인데요. 언제 발생했냐면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갔다.
그런데 지진 해일의 영향을 크게 받은 지역 중 하나인 타이의 푸켓의 한 해변에서만은 예외였다. 2주 전 지리 시간에 지진 해일을 배운 11세 영국인 소녀는 해안에서 거품이 일기 시작하고 물살이 이상해지며 배와 물고기가 해변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이것이 지진 해일의 징후임을 알아차렸다. 이게 매번 이야기하는 아는 만큼 보인다. 이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그곳에 가서 실제로 확인을 했던 거고 이 확인한 부분을 나 혼자만 알고 넘어간 게 아니라 바로 다음에 이 사실을 곧 부모님께 알리고 사람들을 대피시키도록 했다. 결국 그 소녀가 있던 해변에서는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전지식이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진 해일에 의해서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 같은 경우가 인공위성에서도 보일 정도로 위치가 변형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 수마트라 섬의 크기는 참고로 우리나라보다 더 큰 섬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몇백 미터, 몇 킬로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 몇 센치 움직였는데 그 거대한 땅덩어리가 그만큼 움직일 정도로 큰 지진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혹시 여러분이 영화를 봤다라면 해운대라는 영화에서도 지진 해일이 발생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바닷물이 해안이 이렇게 육지가 있고 바닷물이 이렇게 있었다라면 지진 해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바닷물이 한번 쭉 바깥으로 빠집니다. 높이가 낮아지고요. 기존에는 잘 드러나지 않던 이런 바닷속에 잠겨있던 부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유는 지진 해일을 위해서 엄청나게 큰 파도가 일어나기 위해서 이 물을 바깥으로 빼고 그 다음에 큰 파도가 몰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혹시나 확인을 한다면 미리 대피해서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으면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위쪽에 안전여행 이것만은 꼭이라고 해서 해외 안전여행을 위한 10계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 해외여행을 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니까 우리도 이 정도는 알고 갔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소매치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입니다. 실제로 진짜 외국은 정말로 치안이 불안한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복대 배에다가 띠를 둘러가지고 그 안에다가 중요한 물건들은 다 저장을 해놨던 소매치기가 와도 칼로 찌르지 않는 이상은 그 정도였다고 하니까 한번 내 물건을 어디에다 놓았을 때 혹은 내가 어떻게 가지고 다녔을 때 도난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두 번째, 가짜 경찰이 많으니 불신검문에 당황하지 말라. 우리가 앞서 34쪽에서 봤던 사례 1번하고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모르는 사람의 짐을 운반해 달라는 부탁은 거절하라. 이건 앞에서 봤던 사례 3번과 관련된 내용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 여권이나 지갑 분실 시 외국에 있는 한국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라. 외국의 대사관. 대사관 위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해외 안전 여행 어플리케이션에 보면 내 위치, 공간 위치 찾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확인을 하면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다섯 번째, 여행 중 위험한 행동은 스스로 삼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영화 128시간 이라는 영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조금은 더 실감날 것 같아요. 나 혼자 여행을 가는 경우도 위험하겠지만 그 간 상황에서도 언제나 자신의 안전은 본인 스스로가 챙겨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6번째, 상비약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7번째는 선생님이 매번 강조하던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요. 그 다음 8번째는 차량 통행 방향에 주의하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주로 다니지만 영국을 중심으로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향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9번째는 여행지 정보를 숙지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의사소통 대비책을 세워라. 실제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번역기 어플을 이용을 한다. 하지만 우리가 혹시 여러분이 이제 A하고 AB반은 봤을 것이지만 이제 C반 같은 경우는 안 봤는데 시베리아 횡단열차. 우리 시베리아 횡단열차에서 이브게니를 봤던 그 은지라는 아이가 운영을 하고 있는 유튜브 그 내용을 보면은 번역기 어플을 돌렸지만 인터넷이 잘 켜지지 않아서 번역기가 잘 작동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 대비책은 언제나 세워 넣어야 한다. 해서 이 10가지 10계명이 있으니까 이걸 하나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은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대비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고요. 다시 한 번 더 여행정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사 콜센터는 82 3210 0404. 이게 여러분 82는 국가번호니까 여기 2는 서울이라고 생각하면 돼. 02인데 공짜가 업됐다고 생각하고 이거 외울 때는 3210이잖아. 반대로 0123이 아니라 3210 그리고 영사 콜센터이기 때문에 0404. 그래서 이거뿐만 아니라 해외 안전 여행이라는 어플리케이션 누가 운영을 하는 것이다. 외교부가 운영을 하는 것이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조심스럽 혹은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게끔 주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1단원 내용이 전체 다 끝나는 거예요. 여행 마무리는 1단원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여기서 정리를 해준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겠고요. 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나도 여행 전문가라고 해서 여행 프로젝트 공모전 참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간단하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이 정도만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 마치기 전에 이거 하나는 선생님이 여러분의 조금은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서요. 여행 시 알아두면 좋은 예절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건데요. 어디에서든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뒷사람을 위해서 문을 붙잡고 있는 것이 예의입니다. 예절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에 있는 사람이 문을 잡아줬다면 고맙다고 말하는 것도 예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줄 서는 것, 이 줄 서는 것을 큐잉이라고 하는데요. 식당이 됐든 학교가 됐든 관공서, 대중교통, 화장실 등을 이용할 때 한 줄로 서 있다가 자신의 순서를 기다려야 하며 새치기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 가다가 엄청 귀엽고 이쁜 아기를 봤다. 우리 같으면 이뻐 막 하면서 이렇게 가서 안녕 하고 머리 쓰다듬거나 아니면 이렇게 손 만지고 막 볼 만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기가 이쁘다고 부모의 동의 없이 함부로 만지는 것은 예의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브라질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시간 약속에 관대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특히 일본이나 독일 등에서는 약속 시간에 늦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 예약을 했다. 그러면 정해진 시간 안에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부 국가 같은 경우에는 보행 중에 흡연할 경우 아주 큰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항이든 기내에서든 호텔에서든 여행지에서든 각각의 지역에서 각각의 장소에서 필요한 예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조금씩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적 차이에 따른 팁. 이제 우리나라는 욕실이라는 곳에서 샤워를 할 때 커튼을 쓰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욕실에서 샤워할 때 커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커튼은 욕조 안쪽으로 넣어놓고 샤워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물이 욕조 바깥으로 나가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왜 그러냐면 유럽의 호텔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배수구가 샤워 부스 안에만 있기 때문에 화장실 밖으로 물이 새게 되면 그 밖에 있는 카펫, 이제 우리나라는 실내 건물에 들어오게 되면은 신발을 벗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내에서는 신발을 다 신고 다니기 때문에 카페트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다가 물이 바깥으로 샌 경우 그 물이 카펫을 젖게 만들면 그 카펫을 변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면 이제 많은 금전적인 손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공공화장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공공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무료로 공짜로 이용할 수 있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유료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여행시 알아두면 좋은 예절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까지 내용 맞추고 이제 다시 화상에서 간단한 이야기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